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연산 연구소 수학 따지기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수학 문제 10문제씩을 풀면서 수학 실력도 다지고 생각하는 힘도 기르는 즐거운 수학 시간이죠. 네, 2단계 10호 4주차 1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 볼까요? 네, 1번은 역시 자연수 혼합계산, 그쵸? 자연수 혼합계산인데 항을 한번 구별을 해볼까요? 네. 27 곱하기 56 계산.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81 곱하기 15를 빼야 하고, 세 번째 항에서는 27 곱하기 14를 계산해서 더해야 되는군요. 네. 계산하는 순서는 이제 익혔으니, 그렇다면, 그 다음 문제를 풀어봐야겠군요. 그쵸? 네. 그러면, 자, 계산 들어갑시다. 항을 구별해 놓고 그랬더니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자, 선생님은 첫 번째 항에 27이 딱 눈에 띄는 거야. 세 번째 항에도 27이 눈에 띄어. 27 곱하기 56, 27 곱하기 14. 27을 56번 더하고 27을 14번 더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어서 생각해 보려고요. 27 곱하기 56 곱하기는 같은 수 여러 번 더하기니까 27을 56번 더하고 27을 14번 더하라는 거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묶어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운데 있는 항은 빼는 건데 81이라고 하는 수를 생각을 해보세요. 87은 분해해 봤잖아요. 그죠? 분해를 해보면 어떻게 돼요? 99, 81, 93, 27 그것을 3배 81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81이 3의 배수잖아요. 그렇죠? 81이 3의 배수야. 그렇다면 81을 3으로 한번 나눠봤더니 3, 2, 6, 3, 7, 21. 81 속에 27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27을 가지고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정리한 거는 27 곱하기 70이 되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항은 어떻게 하면 돼요? 27 곱하기 뭐 하라? 45를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우리가 배운 지금 분배 법칙을 계속 쓰고 가르고 모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7 곱하기 70은 27을 70번 더하라는 거, 거기서 27을 45번 빼라는 거. 그러면 결국 뭐예요? 27 곱하기 70 빼기 45로구나. 그치? 그러면 27 곱하기 우리는 뭐만 하면 되겠지? 27 곱하기 25만 하는구나. 하면 되는구나. 그죠? 27 곱하기 25만 하면 되는 거. 우리는 수를 가지고 좀 놀아볼 건데, 그쵸? 이제 27 곱하기 25까지 정리를 해냈어. 25라고 하는 수가 좀 쉬운 수라는 거 우리 알고 있죠? 응. 25 곱하기 4가 얼마? 100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럼 얘를 좀 이용해 볼까? 이번에는? 그러면, 25 곱하기 해놓고, 25를 두고, 27이라고 하는 수는 4 곱하기 6, 4, 6, 24. 그죠? 24에다가 3을 더한 수죠. 그죠? 네. 그러면, 4, 6, 24를 이용해 보면 좋겠다. 그치? 25 곱하기 24. 그리고 25 곱하기 3. 그죠? 25라고 하는 수가 나왔길래 25 곱하기 4가 100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 식을 좀 정리를 쉽게 해보려고 우리는 지금 계산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일부러 그랬던 것처럼 24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 4 곱하기 6이 들어있잖아. 그치? 4 곱하기 6이 들어있으니까
25 곱하기 4를 계산하면 100이잖아요. 그렇죠? 미리 우리가 지금 그렇게 정리해놨잖아. 그럼 25 곱하기 4는 100이니까 100 곱하기 6이 됐다. 그치? 그럼 600이네. 이제 그리고 여기에 600에 25 곱하기 3을 더 해주면 75구나. 그러면 675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675가 나왔습니다. 1번 계산 되게 재밌는 계산이네요. 자,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계산을 하려고 식을 봤더니 첫 번째 항이 27 곱하기 56이야. 세 번째 항은 27 곱하기 14야. 곱하기는 같은 수 여러 번 더하기지. 그래서 27을 56번 더하고 27을 14번 더해서 27 곱하기 70을 바로 계산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봤더니 81 곱하기 15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 81을 보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한 거야? 81을 보고서, 여기가 좀 지워졌네. 그죠? 81을 보고서, 81은 3 곱하기 27이, 27이 81 속에 들어있네. 그치? 그래서 27 곱하기 3으로 81을 분해를 해봤어. 그치?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뭐 한 거지? 27 곱하기 3 곱하기 15로 만들어 놓고 결합 법칙을 쓴 거지. 곱셈은 결합 법칙이 성립하니까 27 곱하기 3을 먼저 해도 되지만 27 곱하기 27을 두고 3 곱하기 15를 먼저 계산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결합을 했습니다. 그죠? 네, 분해한 다음에 3 곱하기 15를 결합시켰습니다. 그랬더니 27 곱하기 70 빼기 27 곱하기 45로 식이 정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우리는 생각하는 곱하기는 더하기지 27 곱하기 70, 27을 70번 더한 거에서 27을 45번을 빼라는 거네. 그렇다면 27이 70번에서 45번을 빼고 나니까 27이 25번 남았네. 이렇게 식이 간단해졌어.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로 정리가 됐는데 여기서 바로 세로로 셈을 하지 않고 다시 한번 또 수를 분해해 본 거야. 그치? 25라는 수는 쉬운 수라서 25 곱하기 4가 100이야. 그치? 그러면 나 이걸 좀 이용해 볼까? 그죠? 그러면은 27이라고 하는 수도 분해를 해봤더니 27은 4가 6번 들어있고 거기에 3을 더한 수야. 그치? 그렇다면 이제 27 곱하기 25를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오면서 25 곱하기 27로 교환해봤어. 자리를 바꿔본 거야. 25를 앞에다가 쓰고 25 곱하기 27 그리고 27을 25 곱하기 24 더하기 25 곱하기 3으로 이렇게 다시 분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25 곱하기 24는 아주 쉬운 계산이 됐지. 왜? 24가 4 곱하기 6이라서 25 곱하기 4는 100이잖아요. 얘네들이 곱해서 100. 그죠? 100 곱하기 6이니까 600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죠? 네. 그리고 거기에 25 곱하기 3, 25 3번 75 더해서 675가 되었으니 이렇게 생각하면 곱셈식을 가르고 모으면서 조금 더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식을 정리해 가면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수를 보면서 수에 대해서 수의 성질을 생각하고 수를 가르고 모으고 하면서 덧셈식으로 가로 모을 수도 있고 곱셈식으로 가로 모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곱셈의 교환 법칙, 곱셈의 결합 법칙, 그다음에 분배 법칙을 써가면서 이렇게 수와 식을 가지고 놀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배운 걸 여기다가 되게 많이 썼네요. 그렇죠? 자, 재밌네요. 여러분들도 계속 계산하면서도 이렇게 수학적인 생각, 수학적인 사고력을 발휘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수를 분해해보고 결합해보고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가볼까요? 네. 두 번째 문제는 소수 나눗셈이에요. 소수 나눗셈 우리가 지금 많이 연습하고 있는데 아직도 조금 어려운가요?
모든 나눗셈은 기본적으로 뭘 하라고 했어요? 모든 나눗셈을 나누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나누는 수를, 그죠? 나누는 수를 어떻게 하라? 쉬운 수로 만들어라. 그죠? 나누는 수를 쉬운 수로 만들어라. 응? 쉬운 수로 만들어라. 나누는 수를 쉬운 수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소수에서는 자연수로 만드는 게 쉬운 수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연수로 만들어라. 그렇죠? 소수 나눗셈에서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어라. 그러면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나누는 수에 지금 100배를 해야겠죠. 100배를 해야겠으니까 나누는 수에만 100배를 하면 안 되죠. 그럼 몫이 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나누는 수에도 100배 할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나누는 수에만 100배 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수에만 100배 하는 게 아니라 나누어지는 수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100배를 해야 되죠? 네. 그래서 똑같이 나누는 수에 100배를 하면 나누어지는 수에도 100배를 해서 계산하면 몫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치? 몫이 안 변해. 우리 그거는 계속해서 연습해 왔던 부분이죠. 그쵸? 그래서 이거 그대로 적용해야 되겠지. 몫은 안 변하는데 나머지가 변하기 때문에 100으로 나눴다면 그렇게 계산한 후에 나머지에 뭐 하면 돼요? 100배를 했던 걸 기억해서 100분의 1로 만들면 되죠. 나머지. 그렇죠? 네. 그렇게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계산 들어가겠습니다. 자, 세로셈으로 일단 어떻게 해요? 나누는 수 여기다 100배 해가지고 100배 하면 1.27 나누기 7로 바뀌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식을 바꿔서 계산한 후에 나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누는 수를 자연수 7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 나눗셈의 몫은 이렇게 몫에 소수점 자리 찍어 넣고요. 1 속에 7이 안 들었네요. 그래서 0하고 소수 첫째 자리까지 보고 소수 첫째 자리 몫을 정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7이 한 번 들어서 빼고 그리고 57이 남아서 7, 8에 56 해서 뺐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가 1이 남죠. 나머지가 1이 남아. 그러면 몫을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0.18 몫 써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쓰기 전에 뭐 하라? 나머지는 이 식에다가 전체 식에다가 100배를 했기 때문에 100분의 1로 다시 돌아가 줘야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소수점 자리가 지금 여기잖아요. 그렇죠? 여기잖아요. 그러면 100분의 1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10분의 1, 100분의 1 해서 100분의 1을 만들어주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소수점의 자리죠. 나머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0.0001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었네요. 그렇죠? 네. 소수 나눗셈이 종료가 됐네요. 소수 나눗셈의 원리는 소수 나눗셈은 나누는 수를 쉬운 수로 만들어라. 예요. 그렇죠? 나누는 수를 쉬운 수로 만들어야 하는데 음, 나누는 수를 쉬운 수로 만들어서 100배, 100배 하면은 왜 몫이 변하지 않나요? 그거는 나눗셈의 몫은 분수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나눗셈의 몫은 분수예요. 그렇죠? 나눗셈의 몫은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 나눗셈의 몫은 분수예요. 그러면 분수니까 분모와 분자를 같은 수를 곱해도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도 분수에 크게 변하지 않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2분의 1하고 4분의 2는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1 나누기 2의 몫이 2분의 1이야. 2분의 1은 4분의 2하고도 같고, 그쵸? 얘는 6분의 3하고도 같고, 분모에 1을 곱하고 분자에 1을 곱했습니다. 분모에 3을 곱하고 분자에 3을 곱했어도 그 크기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아, 나누는 수에 우리가 여기다가 각각 넣은 거예요. 100배, 100배. 즉, 100배, 100배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계산한 거죠. 그렇게 해도 몫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죠? 네.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된다. 그죠? 네. 다만, 나머지 없이 분수꼴로 쓰면은 상관없지만, 지금 이 문제처럼 나머지를 물어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나머지가 생겼다면 100배를 해서 계산했으니 원래대로 돌아가줘야 한다. 그죠? 네. 그래서 100배를 해서 계산했으니 나머지는 100분의 1로 만들어줘라. 그러면은 정확한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 가볼까요? 세 번째 문제는 분수, 나눗셈, 곱셈이 섞여있는 혼합 계산입니다. 분수, 나눗셈이 봐도 이제 두렵지 않죠? 네. 분수, 나눗셈도 우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누는 수를 간단하게 해라. 그치? 우리 그렇게 해서 분수, 나눗셈도 같은 원리로 한 거였어요. 어, 분수 나눗셈도 같은 원리로 한 거였어. 여기 앞부분만 한번 뜯어볼까요? 어, 지금 이 뒷부분 보지 말고 여기만 한번 볼까요? 나누는 수를 어떻게 해라? 나누는 수를 얘도 분수 나눗셈도 나누는 수를 쉬운 수로, 쉬운 수로, 바꿔서 계산하자. 나누는 수를 쉬운 수로 바꿔서 계산합시다. 어떻게 했나요? 우리는 분수 나눗셈을 할 때 나누는 수를 쉬운 수로 바꿔서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나누는 수를 쉬운 수 여기서는 뭘로 바꿨어요? 1로 바꿨어요. 1로. 그죠? 나누는 수를 1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했느냐면 기억이 나나요? 자, 나누는 수 5분의 4가 있고, 그치? 그 다음에 나누는 수 2와 15분의 4가 있는데 2와 15분의 4는 15분의 34잖아요. 그쵸? 34. 그런데 나누는 수를 쉬운 수 1로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우리가 여기다가 34분의 15를 곱했지. 그치? 나누는 수에 34분의 15를 곱했지. 왜? 뭐 하려고? 나누는 수를 쉬운 수로 바꾸려고. 그래서 약분 하면 뭐가 되니까 1이라는 아주 쉬운 수로 바뀌었단 말이야. 1로 바꿨어, 1로. 그치? 그러면 아까 소수 나눗셈에서처럼 나누는 수에 뭔가로 곱했잖아?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에도 똑같이 곱해줘야지 몫이 안 변하지. 응. 그래서 똑같이 곱해줬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어, 그랬더니, 이 뒷부분은 다 생략 됐잖아. 생략. 여기 생략. 1이잖아, 1. 여기는 1이니까 여기는 생략. 이거 지워서 이제 안 써도 된다는 거야. 왜? 1이잖아. 나누기 1은 정말 쉬운 나눗셈. 나누기 1은 생략해도 되니까. 그럼 이제 뭐만 남은 거야? 분수 나눗셈이 뭘로 바뀌었어요? 곱셈으로 바뀌었네. 그치? 우리 해결했던 거 다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 가지고 이 문제 풀 거야. 어떻게 한다고? 분수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할 거야. 쉽게. 자, 그러면 그렇게 계산을 하도록 하죠. 네. 계산 들어갑니다. 이제 진짜 계산 들어갑니다. 그죠? 5분의 4. 그 다음에 얘는 30분의 34니까 좀 전에 우리가 미리 공부해 놓은 것처럼 곱하기 34분의 15로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3분의 4 가분수로 다 바꿉니다. 3분의 17 왜 가분수로 다 바꿔요? 약분해서 간단하게 하기에 가분수가 편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분수 나눗셈 곱셈은 분수 나눗셈은 일단 곱셈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분수 곱셈은 다 가분수로 바꿔서 약분할 준비를 하죠. 그래서 약분해서 간단하고 분수 덧셈 뺄셈은
가분수 하지 말고 대분수로 계산하는 게 훨씬 간단한 계산법이라고 했죠? 네. 자, 그러면 약분. 큰 수 먼저 약분해버릴까요? 17이 한 번, 17이 두 번, 5가 한 번, 5가 세 번 약분됐어요. 그렇죠? 또 2가 한 번, 2가 두 번, 이렇게. 야, 이제 남은 거 정리해야죠.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서 정리. 그렇죠? 네. 그러면은 여기 3도 있었어요. 그러면 3 하나가 또 약분돼서 사라지네요. 와, 더 간단해졌다. 그치? 그러면 남은 계산은 얼마인지 볼까요? 분모에는 뭐만 남았고 3만 남았고요. 그쵸? 분자에는 2, 4, 8이 남았네요. 아, 가분수로 나왔으니까 대분수로 고쳐주면 정리 끝. 그쵸? 2와 3분의 1이 나왔네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가 해결됐으니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겠네. 그치? 자, 다음 문제는 뭘까? 4번 문제는 와, 조금 더 복잡해 보이는 문제네요. 등식이에요. 그죠? 등식. 등식이로구나. 등식인데, 오른쪽에는 1이라는 아주 쉬운 수가 나와 있고요. 그죠? 1이라는 아주 쉬운 수가 오른쪽에 있고, 모든 걸 계산하면 1이 된다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왼쪽은 보니까, 왼쪽은 봤더니, 항이 하나, 둘, 세 개네요. 크게 봤더니, 하나, 둘, 곱하기랑 괄호는 묶음이잖아요. 그쵸? 셋, 항은 세 개네. 그치? 항이 많지는 않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또 해결해 볼까요? 네. 해결해 봐야지. 자, 이 문제는 항 구별은 이미 해놨으니, 이제 계산만 남았어요. 자, 첫 번째 항은 계산할 게 없고, 두 번째 항은 네모가 있어서 계산은 안 되지만, 괄호 안에는 계산이 되겠고, 세 번째 항은 계산이 가능하고, 그쵸? 그렇다면, 그렇게 해갖고 1을 만들면 되는 거였지. 자, 그러면 계산 들어가는데, 첫 번째 항은 계산할 게 없어서, 그대로 그냥 3과 2분의 1 써놓고요. 두 번째 항은 계산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괄호 안에는 계산이 되니까 3.5 빼기 8분의 1은 계산을 해야겠어요. 3.5라고 하는 수가 보니까 3과 2분의 1이죠. 3.5라고 하는 수는 3과 2분의 1이고 3과 2분의 1을 내가 3과 10분의 5니까요. 3과 2분의 1인데 3과 2분의 1을 통분해서 써볼게요. 자, 분수 덧셈 뺄셈은 대분수인 상태에서 통분해가지고 계산하면은 더 쉽습니다. 했죠. 가분수로 고치면 분자가 너무 커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대분수인 상태에서 계산하는 게 좋겠다. 다음에 세 번째 항은 계산이 가능해요. 그렇죠? 0.3의 3분의 1은 바로 약분하면 되죠. 약분해서 0.1 했어요. 분수랑 소수가 섞여 있는, 혼합되어 있는 등식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아, 계산을 한 번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3과 2분의 1 빼기 네모 곱하기 3과 8분의 3. 거기서 0.1을 뺐더니 1이 나왔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판단을 한번 해봅시다. 계산할 건 지금 다 해놨으니까 여기 봐봐요. 3과 2분의 1에서 뭔가를 뺐어요. 그쵸? 뭔가를 빼고 다시 또 0.1을 더 뺐어요. 그랬더니 1이 나왔어요. 그 얘기죠? 네. 그러면 차근차근 다시 한번 이제 0.1을 빼기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네. 그러면 0.1을 빼기 전에는 얼마였겠어요? 1.1이었겠죠. 네. 그러면 3과 2분의 1에서 네모 곱하기 3과 8분의 3을 빼면 1.1이 돼. 그렇죠? 얘네들을 더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1.1이니까 1과 뭐겠어? 10분의 1. 다 분수를 고쳐서 한번 계산해 보려고요. 자, 그러면 3과 2분의 1에서 무언가를 뺐더니, 그렇죠? 무언가를 뺐더니 1과 10분의 1이 됐대. 그럼 얘를 구하려면 어떡하지? 얘를 구하려면 3과 2분의 1에서 1과 10분의 1을 빼면 되잖아요. 그렇죠? 3과 2분의 1은 3과 2분의 1은 통분 미리 할게요. 3과 10분의 5죠? 그렇죠? 3과 10분의 5에서 1과 10분의 1을 빼는 거지. 그러면 그 결과는 얼마인가요?
요것의 결과는 2와 10분의 4가 되죠. 2와 10분의 4, 2와 5분의 2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좀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네모에 3과 8분의 3을 곱한 것은 결과가 얼마라고요? 1과 10분의 4, 2와 10분의 4. 그렇죠? 2와 10분의 4는 약분해가지고 2와 5분의 2로 좀 더 간단하게 써볼게요. 자, 그리고 네모를 구하면 어떻게 해요? 둘이 곱해서 2와 5분의 1가 됐으니까 2와 5분의 1을 3과 8분의 3으로 나눠야겠죠. 나누기 위하여 가분수 고칠게요. 5분의 12 나누기 3과 8분의 3은 곱하기 어떻게? 8분의 27인데 나누기니까 곱하기로 고치고 27분의 뭐 하면 된다? 8.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약분해서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쵸? 네. 그러면 뭘로 약분되나요? 3, 4, 12, 3, 6, 27 됐다. 그죠? 더 이상 약분되지는 않으니까 정리합니다. 분모끼리 곱합니다. 5, 9, 45, 4, 8에 32. 자, 계산이 끝났네요.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왔습니다. 45분의 32가 네모 안에 들어갈 수였던 것이죠. 이렇게 문제를 풀 때 계산하는 순서 보고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앞에서 배웠던 걸 생각하면서 정리해보면 잘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간에 모르는 어떤 수가 들어있는 등식의 형태를 계산할 때 요즘에 지금 보니까 조금 어려워하잖아요. 그런데 계산하는 방법이 다른 건 아니니까 뭐부터 하자. 항을 구별하고 정리가 안 된 것들은 정리하고 차근차근 해라.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지는 않다. 알겠죠? 네. 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번째 문제로 이어갑니다. 5번째 문제는 지금 요즘에 계속 공부하고 있는 시계의 각도에 관련된 문제죠. 자, 시계의 각도에 관련된 문제인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의 재료로 쓰고 있는 것은 뭐죠? 시침과 분침. 시침과 분침이 얼만큼씩 움직이나, 그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지. 시침과 분침이 얼만큼씩 움직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가는 것처럼 시침하고 분침도 가는 속도가 있어. 자동차의 속도가 있는 것처럼, 시침하고 분침에도 1시간에 갈 수 있는 각도가 있고 1분에 갈 수 있는 각도가 있잖아. 그치? 아, 그렇게 쭉 가는데 4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4시 몇 분과 몇 분에 정확하게 작은 쪽각이 직각이 되는 시각이 있대요. 그 시각을 구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시침이 1시간에 30도 움직이고 분침은 1시간에 360도 움직인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옆에다 정리해 놓고 시작해 볼까요? 자, 1시간에 그다음에 1분에 움직이는 시침의 각도, 분침의 각도, 분침의 각도를 정리해 놓고 그걸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할 거죠. 여러 차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머릿속에 쏙 들어와 있죠. 1시간의 시침은 딱 눈금하고 눈금 사이, 숫자와 숫자 사이 30도로 움직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분침은 1시간에 한 바퀴를 도니까 360도로 움직이죠. 그렇죠? 그러면 시침은 1시간에 30도로 움직이니까 1시간은 60분이고 1분에 얼마를 움직이나 계산하면 30을 60으로 나누니까 30을 60으로 나눠서 몇 도씩 움직인다? 0.5도씩 0.5도씩 움직이고 분침은 360을 60으로 나누니까 1분에 6도씩 6도씩 움직인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죠? 안 잊어버렸죠? 네. 잊지 마세요. 잊어버리면 계산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걸 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몇 분인지 몰라요. 그렇죠? 몇 분인지 모르지만 시침하고 분침이 움직이는 각도는 알아요. 자, 그러면 4시 정각에
4시 정각에 분침은 12에 가 있었을 거고요. 그렇죠? 시침은 4에 가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문제 풀 때 뭘 기준으로 삼았지? 음, 여기 4시 정각, 여기 있죠. 여기를, 여기를 뭘로 삼았어? 아, 여기를 출발점으로 삼았죠. 그쵸? 여기서 시작해. 라고 해놓고 시작을 했죠. 그쵸? 그러면은 지금 첫 번째 90도, 여기가 지금 90도가 된 거야. 첫 번째 90도를 이루는 경우, 두 번째 다시 또, 어, 분침이 시침을 앞질러 갔어. 그런 다음에 다시 90도를 이루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를, 어, 하면 되겠어. 그치? 그러면 어떡하지? 첫 번째 경우는 시침이 앞서가 있지?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이제 식을 어떻게 만들면 돼요? 분침의 각도에다 90도를 더해서 시침의 각도랑 똑같아지겠다. 이렇게 하면 돼. 알겠지? 시침의 각도랑 분침의 각도를 똑같이 맞춰볼 건데, 시침의 각도는 분침의 각도에다가 뭘 더해? 90도를 더해야지. 왜냐면 90도 차이 나간다고 했으니까. 그치? 그래서, 그럼 같아지잖아. 그치? 두 번째 경우는 뭐지? 분침이 앞서가 있다, 이거는. 그치? 아, 분침이 앞서가 있네? 그러면 분침의 각도하고 시침의 각도가 같아지려면 시침의 각도에다가 90도를 더하면, 그러면 분침의 각도랑 같아지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시계 각도 문제 할 때 뭐 하라고 그랬어? 뭐 그려보고 생각해. 뭐가 앞서가 있나? 그치? 그러라고 했지. 이제 식 만들죠. 이대로 식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침의 각도는 지금 몇 분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네모분. 시침의 각도는 이미 4시 정각에 얼마만큼 가 있었어? 4시 정각에 4칸을 가 있었잖아. 그치? 그러면 30도씩 30도씩 4칸을 이미 가 있었거든? 120도만큼. 그리고 나서 0.5도씩 0.5도씩 네모분만큼 간 거야. 그치? 음. 그리고 분침의 각도는 6도씩 6도씩 움직이잖아. 그치? 6도씩 6도씩 네모분만큼을 갔을 거고, 거기에 90도를 더해주면 시침의 각도랑 같아진다고. 식이 나왔지. 식이 나왔으니까 이제 양쪽을 잘 살펴보기만 하면 되겠다. 그치? 아, 얘는 120이에요. 그죠? 120. 그 얘는 90이야. 그러면 양쪽에서 90만큼을 덜어낼 거예요. 90만큼을 덜어내니까 이쪽에 30 남았다. 30. 그죠? 여기 30 남았어요. 그리고 네모의 0.5배에서 네모의 6배를 뺄 거야. 우리 이것도 이제 잘 할 수 있지. 그러면 네모의 5.5만큼이 남겠다. 그치? 5.5 곱하기 네모만큼이 남겠다. 그러면 이제 계산 합시다. 계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네모는 30을 5.5로 나누면 되겠지. 30을 5.5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30 나누기 5.5를 할 건데, 얘를 어떻게 할 거야? 아, 분수로 고쳐갖고 약분하려고. 그쵸? 300 나누기 55. 아까 소수 나눗셈 우리 하면서 뭐래? 나누는 수를 쉬운 수로 하자. 쉬운 수 뭐? 자연수로 만들자 했지? 그래서 그렇게 해보려고 해요. 약분하면은 얘는 11분의 얼마가 되나요? 60이 되죠. 11분의 60을 다시 뭘로 고쳐요? 대분수로 고쳐봐. 그치? 그러면 5와, 그치? 11분의 5분이 됐다. 그치? 드디어 나왔어요. 첫 번째, 이때는 4시 5와 11분의 5분에 정확하게 90도를 이룹니다. 해서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우리 해볼까요? 두 번째 것도 해봅시다. 두 번째 것도 식 만들어 봅니다. 분침의 각도. 분침의 각도 얼마니? 지금, 분침의 각도 6도씩 6도씩 네모분을 왔어요. 그죠? 6도씩 6도씩 네모분을 왔어요. 시침의 각도는요? 네, 4시 정각에 얼마였어요? 우리 아까 해봤지? 30도씩 30도씩 4칸을 와 있어서 4시 정각에 여기 딱 와 있었겠지? 그럼 120도로 와 있었겠지? 그죠? 그리고 0.5도씩 0.5도씩
다시 또 움직였겠지. 네모 분 만큼.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시침의 각도에다 90도를 더한 게 분침의 각도랑 딱 같아지는 그때가 바로 90도를 이루는 시각이에요. 그러면 120과 90을 더했더니 211 오구나. 그치? 210이네. 그리고 양쪽에서 0.5, 네모의 0.5만큼을 또 덜어내요. 그쵸? 그러면 5.5 곱하기 네모가 되는구나. 음, 그러면 이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210을 5.5로 나누면 되겠구나. 그치? 그럼 여기 옆에서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할까요? 10배씩 10배씩 할까요? 네, 10배씩 해가지고 이렇게 자연수로 만들까요? 네, 자연수로 만들었어요. 자연수로 만든 다음에는 뭐 할까요? 나눠야지. 그러면 11분의 5, 4, 2, 15, 2, 10에서 11분의 420이 나왔어요. 그러면 11분의 420. 11분의 420은? 대분수로 고치기만 하면 돼. 그치? 대분수로 고쳐요. 420을 11로 나눠볼게요. 420을 11로 나누면 11이 3번 들었죠? 그래서 33 빼고 11이 3번 들었으니까 남은 게 90. 그러면 이제 8번 들었지? 88 빼야지? 그럼 2 남았지? 그러면 38과 11분의 2분이 되었네요. 그쵸? 38과 11분의 2분 찾았습니다. 그쵸? 네. 이렇게 두 번째 90도를 이루는 그 시각도 우리가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쵸? 네. 그러면 두 번째 90도를 이루는 그 시각은 4시, 4시 38과 11분의 2분이 되었네요. 그쵸? 네. 그래서 두 번째 시각도 찾았네요. 그쵸? 네.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5와 11분의 5분, 38과 11분의 2분, 이렇게. 그쵸? 네. 차근차근 다 해결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네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조금 더 복잡한 시각 문제를 했지만,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재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단서는 뭐예요? 그 단서는 지금 오른쪽 위에 있는 뭐다? 오른쪽 위에 있는 요거다, 요거. 그쵸? 요거다. 이거 가지고 다 푼다. 그쵸? 네. 그거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5번 문제까지 잘 이어왔네요. 너무 수고 많았고요. 이제 우리는 6번 문제에서 또 다시 만나서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합시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